네, 금일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종목이 있는데 바로 쌍용차입니다. 쌍용차는 사실 이제 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주목하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마인드라 관련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좀 그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내용만 놓고 보면 사실 좋진 않아요, 그렇죠? 마인드라에 대한 지원을 좀 철회한다. 마인드라가 쌍용차에 대한 지원을 철회한다. 이런 이슈입니다. 때문에 이제 급락을 했다가 장중에는 또 급등을 하기도 했어요. 결국은 쌍용차가 이렇게 죽진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부각되긴 한 건데 결론적으로만 놓고 보면 여전히 여건은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커지는 구간인 것은 사실이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만 보면 이제 쌍용차의 대주주죠. 네, 마인드라 압도적인 대주주인데요. 마인드라가 수천억 규모 투자 계획을 철회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보면 쌍용차는 이제 최근에 경영 환경이 좀 좋지 않아요. 이게 뭐 쌍용차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자동차 업계가 그렇고 자동차 업계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산업이 좋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요. 근데 이 자동차는 경제학적 용어로 보면 내구 소비재거든요. 내구 소비재. 내구 소비재가 뭐냐? 일단 소비재, 소비 품목인 건 맞아요. 근데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이제 한 번 살 때 돈이 엄청 많이 들지만 한 번 사게 됐을 때는 굉장히 오래 쓰는 것. 이게 바로 내구 소비재입니다. 보통 이제 경기가 어렵게 된다고 해서 먹을 걸 안 먹을 순 없어요. 핸드폰 비를 안 낼 순 없어요. 경기가 어려워도. 그쵸? 하지만 큰 지출은 줄인단 말이에요. 명품백을 사려고 했다가 안 산다거나 자동차를 사려고 했다 안 산다거나 그죠? 이 자동차가 바로 내구 소비재입니다. 실제로 2월 달에 중국에서 자동차 판매량이 80% 급감했고요. 글로벌 자동차 수출도 보시면 반도체는 괜찮았는데 자동차는 3월 들어서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현대 기아차 같은 대형사는 이런 판매두나 어려움을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혹은 현금성 자산 이런 것들로 극복할 수 있어요. 혹은 채권이라도 발행하면 돼요. 정 안 되면. 현대 기아차가 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충분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쌍용차 같은 중소자동차사는 바로 경영 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회사인 마인드라에 5천억 정도 신규 자본금을 투입해달라 요구를 했어요. 하지만 마인드라가 궁극적으로는 거부한 거죠. 3개월간 400억 정도만 투입하겠다라고 했어요. 기존에 기대했던 금액의 10분의 1도 못 미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쌍용차는 최소한의 고정비인 급여, 이자비, 감가상각비 이런 것만 해도 연간 1000억 가까이 들어요. 그러니까 400억 정도 투입하는 것으로는 택도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면은 이 쌍용차의 최근 3년간 재무 현황이 정리된 건데요. 매출은 뭐 이렇게 크게 뭐 그 부진하진 않습니다만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이 가로라는 것은 뭐예요? 계속해서 적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부채 총계를 보시면 늘어납니다. 현금성 자산은 어때요? 말라갑니다. 그렇죠? 순현금 흐름은 어때요?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버리죠. 부채 비율은 17년에 190%에서 18년에 218%, 19년에는 400%까지 급증합니다. 차입금 의존도 계속해서 높아지죠.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라는 악재를 만났으니 얼마나 더 힘들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지원 요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마인드라에서는 일단 추가 자금을 투입하는 거는 조금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한 발 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망감이 커졌죠. 실제 이제 쌍용차가 부활에 대한 날개를 편 것은 티볼리입니다. 소형 SUV죠. 티볼리가 처음 나왔을 때 상당히 잘 팔렸어요. 근데 그거는 SUV 시장 성장과 궤를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티볼리가 나왔을 때 한참 소형 SUV가 각광받던 시기였어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다른 자동차 업체들도 어때요? SUV를 막 뽑아내는 거예요. 지금 현대 기아차에서 나온 SUV가 정말 많습니다. 그쵸? 베뉴, 뭐 코나, 그다음에 뭐 대형으로는 이제 팰리세이드도 있고 지금 당장 생각이 안 나는데 정말 많은 SUV 라인업을 출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티볼리 같은 그 티볼리를 생산하는 쌍용차 같은 중소형 자동차사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티볼리 판매량도 급감했어요. 이게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내구 소비재 감소 효과도 있지만 경쟁 업체의 SUV가 티볼리의 자리를 위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따른 부담감이 쌍용차를 계속해서 찍어 누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 보시면은 이제 장중에 급등을 했었던 부분도 보여요. 그렇죠? 장대 양봉이 나왔다가 눌린 건데 결국은 이제 회생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결국 정부가 쌍용차를 구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자금 투입이 되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쌍용차의 주가는 추가적으로 밀릴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를 해두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을 보면 이 장대 양봉과 비교적 장대 음봉에서 거래량이 이 장대 양봉에 붙는 거래량이 더 큰 것이 좋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장대 양봉 이후에 나왔던 조정 거래량이 더 크다라는 것은 결국은 세력들도 이 종목을 단기적으로 끌어올릴 생각은 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우상시킬 마음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출하는 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주의는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앞으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워지는 기업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런 기업들이 재무구조가 안 좋아지고 또 부채 비율이 높아지고 신용 위기에 몰리고 유동성 부족 현상을 겪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런 부분에 따라서 지수가 흔들릴 때 종목에 대한 주가가 상당히 크게 흔들릴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염두를 해두셔야 되기 때문에 매매를 하실 때 종목에 대한 재무구조 판단 이런 부분을 간략하게라도 하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죠. 어쨌든 쌍용차는 계속해서 위기 구간입니다. 앞으로 어떤 추가적인 자금 투입 이 부분이 정부에서건 마인드라에서건 결정되지 않는다면 몇 개월 내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 있어요. 이 코로나19가 단기 해소되진 않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쌍용차에 대한 추가 자금 투입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을 꾸준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